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서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주사 한 방이면 살이 쭉 빠진다는데 나도 한번 맞아볼까? 저도 광고회사 다니다 보니 이런 신상 트렌드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은 없고 회식은 작고,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이걸로 10kg 뺐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검색창을 켜게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2030 직장인들은 늘 시간에 쫓기잖아요. 야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언제 헬스장 가서 땀 흘리겠어요. 그냥 눕고 싶죠. 그래서 더더욱 돈으로 시간을 사는 다이어트에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아시죠? 그 대가가 돈뿐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요즘 핫한 위고비, 삭셈다 같은 GLP-1 주사제들. 일론 머스크도 킴 카다시안도 맞았다니 더 혹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 화려한 비포 애프터 사진 뒤에 숨겨진 제약회사 광고에서는 절대 크게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맞기 전에 이 영상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주사가 어떻게 작용하길래 살이 빠지는 걸까요? 쉽게 말해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 나와서 주인님 배불러요, 그만 드세요 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녀석이죠. 이 주사는 바로 그 호르몬을 흉내낸 가짜 호르몬을 몸에 잔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도 뇌는 배 터지겠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위장의 움직임도 강제로 느리게 만들어요.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무니까 소화가 안 된 느낌이 계속 들고 맛있는 치킨을 봐도 느끼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거죠. 식욕을 참는 게 아니라 식욕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원리예요. 여기까진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위장을 강제로 멈추다시피 하니까 몸이 반항을 시작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입니다. 제 주변 지인은 주사 맞고 나서 하루 종일 배멀미하는 기분이라 업무에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살은 빠지는데 삶의 질이 바닥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혹시 오젬픽 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서 얼굴 지방까지 쑥 빠져버려서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피부는 늘어지고 눈가는 퀭해지고 몸은 말랐는데 얼굴은 해골처럼 변한다면 우리가 원했던 예쁨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바로 근손실입니다. 이 약으로 빠지는 체중의 상당 부분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밥을 거의 안 먹으니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겠죠?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부터 분해해서 씁니다. 결국 마른 비만이 되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주사들 보험 적용 안 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년이면 중고차 한 대 값이죠. 문제는 이 약을 평생 맞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가장 큰 공포는 약을 끊었을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투약을 중단한 후 1년 내에 빠진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억눌려 있던 식욕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죠. 뇌는 비상사태 해제, 어서 지방을 축적해 라고 외치고 우리는 전보다 더 심한 폭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바로 심리적 의존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약물에 의존해서 살을 빼다 보면 나중에는 약 없이는 체중 관리를 못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돼요. 오늘 주사 안 맞았는데 살찌면 어떡하지? 이런 강박이 생기면 그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드는 길이거든요. 그럼 이 약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약은 원래 고도비만 환자나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된 치료제예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하에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미용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죠. 저도 20대 초반엔 무작정 굶어도 보고 식욕 억제제도 먹어봤어요. 그때마다 살은 빠졌지만 머리카락은 빠지고 성격은 예민해지더라고요.
결국 깨달은 건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약은 잠깐 도와줄 순 있어도 내 생활 습관을 대신 살아주진 않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약물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비만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단순히 약 주세요가 아니라 내 몸 상태가 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넷 후기만 믿고 불법으로 구하거나 남의 약을 쓰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그리고 약을 쓰더라도 이건 보조바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자전거를 배우려면 결국 내가 페달을 밟아야 하잖아요. 약의 도움을 받는 동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패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보조바퀴를 따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탄탄한 몸, 활력 넘치는 하루, 좋아하는 옷을 멋지게 소화하는 자신감. 이런 건 주사기 하나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매일매일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투약 전 체크리스트. 첫째, 소화기 질환이 있는가? 둘째,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가? 셋째, 평생 관리할 비용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주사는 잠시 미루고 오늘 저녁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내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니니까요. 조금 느리더라도 내 몸이 납득할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사 대신 천연 GLP-1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 바꾸기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방법이죠. 다이어트, 정말 힘들죠. 저도 매일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약물에 휘둘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내 몸을 경영하는 멋진 여성이 되어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무작정 주사 맞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건강하고 예쁜 나를 위한 투자,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안녕.